고객 초청 행사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만큼 상품 소개는 약간 접어두고 일단 젠 AI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U+를 포함하여 고객사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저희 회사 안에 보안 조직도 와 계시긴 한데요. 저는 회사 규정상 꼭 설치해야 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가장 늦게 설치를 하는 블랙 유저에 가까운 임직원입니다. 좀 바쁘다는 핑계로 좀 미뤄지는 것도 있고 이걸 설치하고 나면 뭔가 느려지고 뭔가 업무 절차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서 좀 제일 늦게 설치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보안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생산성과 보안 사이에 균형점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관리해야 하는 보안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고정형의 장치인 데스크톱 PC, 그러니까 한마디로 랜 구간에서만 이제 보안을 강화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지사 간의 통신이 필요해지면서 VPN과 같은 구간 암호화 같은 그런 보안까지도 신경을 써야 했고요. 그리고 이 고정형 장치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노트북과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이 이런 이동형 디바이스를 통한 업무가 늘어나면서 보안의 엔드포인트 관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이동형 디바이스를 통한 클라우드 접속이 늘어나면서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점은 국내 사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도 아까 이제 보안정책팀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여 개 정도의 사스를 이용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 약 50여 개의 사스로 이제 늘어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부터 이제 고객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대기업 평균 30에서 50개 정도의 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스몰,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100개에서 200개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갖고 계신 레거시가 적으면 적을수록 클라우드 사스로 해결하는 영역이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제 다음 섹션인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의 강력한 CRM 툴인 이제 리캐치와 같은 그런 국내 킬러 앱들도 늘어나면서 국내 사스 시장은 약 지금 현재 기준 2조 수준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려면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AWS에서 제시한 7가지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저희가 다 아는 방식인 구축형으로 사용을 하면 가장 안전한 방식인 거죠. 그런데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리소스를 투입을 하면서 구축형으로 이제 구축을 하는 것이 많은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약간 흐린 눈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생성형 AI를 온프라미스 형태와 서비스 형태 그 두 가지로 모두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안정책팀이 계시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개인 계정으로 접속을 하는 게 아직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막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이제 AI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핵심 키워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가된 사용자인 누가 접근하게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IAM,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하는 데이터 시큐리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이런 핵심 가치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D 관리 서비스인 아이다스입니다.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계정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사스 앱을 단일 계정으로 접속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 기반이 아닌 그 디바이스 제어까지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하더라도 그 분사 수준의 높은 보안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정책들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 효율성을 제공하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늘어나는 그 AI 서비스까지 통합해서 접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 유저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다스의 계정을 생성하고 나서 그 사용자의 그 직책이나 직함에 따라서 사스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여받은 그 사스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지금 이 과정에서 그 사용자 인증을 거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용자 인증을 거치고 나서도 특별히 보안이 이제 높은 보안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특정 사스에 대해서는 그 접속하는 디바이스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 보안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계정 유출 사고가 이제는 뭐 더 이상 특정 섹터에 있는 사업자만의 그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도 이런 경험이 있고 지금 요새 뉴스를 보면은 각종 그 사업자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아이다스 서비스에 대해서 그 사용자 인증이라던가 디바이스 접근 제어와 같은 그 보안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보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타 솔루션에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그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는 PQC 알고리즘인데요. 그 PQC 알고리즘 중에서도 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앞에 이제 인터넷 보안 사업팀에서도 한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동경암호 기술을 2차 인증에 적용을 했습니다. 인증 방식에 적용을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대조해서 연산을 해서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맞는지 그 과정을 거쳐서 인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영암호 기술은 암호화된 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호화해서 열어보지 않아도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유출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그 계정을 통한 로그인이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미 반영을 해서 상용화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 그 패스워드리스 인증 방식인 패스키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QC 알고리즘을 2차 인증 과정에서 그 다음에 그 KNS라는 인증서에서 키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군데의 과정에서 다 이제 적용을 해놔서 탈취에 의한 그 키 탈취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다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두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앱 연동과 인사 데이터 동기화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PQC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다스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용자와 디바이스와 위치 기반으로 접근을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어떤 사스를 이용하더라도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로그로 남겨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를 알파키를 통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예시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 AI를 접속할 때 보통 구글에서 이제 챗GPT 써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바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1차 인증으로만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 알파키를 통해서 SSO로 연동을 해놓으면
아래 보이시는 다양한 2차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한 인증 수단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 관리자가 우리는 꼭 생체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한 사용자만 인가해 줄 거야 라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은 특정한 2차 인증 수단으로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인증 수단을 거치고 나서도 예를 들면 이 디바이스가 맥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윈도우즈인지 iOS인지에 따라서 한 번 더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MDM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인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알파키를 통해서 보다 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지금 국내 아이다스 플레이어가 다 외산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조차도 처음에 이제 아이다스를 도입할 때 외산 제품으로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요. 이 외산 제품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의 이제 업력이 한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스 앱을 이제 연동을 해놨다는 것과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페인 포인트는 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만큼 국내의 클라우드 시장이 엄청 성숙해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접수됐던 VOC는 이 외산 벤더들의 요금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랜에 묶여있는 기능들을 다 쓰지 않는데 어떤 특정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싼 요금제를 내야 한다는 그런 페인 포인트를 저희가 발굴했고, 저희 알파키는 핵심 기능들만 묶어서 꼭 필요한 기능만 그 값을 내고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가 서비스 기능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아무리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비즈니스를 할 때 일단 얼굴을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사업자로서 기술 지원을 보다 편리하고 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인력도 통신사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이 알파키라는 서비스가 외부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약간 화이트 라벨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 솔루션을 갖다 판다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제 인터넷보안 사업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 회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스형의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리더분들께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주신 이후에 저희가 이제 내재화하는 역량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U+에서 보장하는 그런 보안 사스 서비스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스의 권한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안을 강화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는 계정당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요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지금 여기 와 계신 고객사 분들께서도 외산 아이다스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도입 검토를 해보신 이력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보급형의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노코드 기반의 자유도가 높은 워크플로우도 고도화를 해서 9월에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MDM 기능이라던가 그리고 오픈 API 같은 것들이 이제 12월에 또 부가 기능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어떤 환경으로 어떻게 사스들을 이용을 하던지 간에 저희가 다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도입 검토에 대한 것들은 쉽게, 그러니까 좀 접근하기 쉽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사스형으로 이 서비스를 출시했기 때문에 저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체험이나 이런 청약을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